이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는 좀 조건을 따진다 라는 뜻도 돼요.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이 직업도 좋고 네, 조건도 괜찮고 집도 있고 또 혹시 애인하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이 나오면 네, 곧 수도 있다. 네, 이 정의카드의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.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이 여자분이 가운데 앉아서 양쪽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. 먼저 이쪽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걸 볼까요? 이 왼쪽 손은 천칭 저울이죠. 이 천칭 저울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공평하다, 공정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천칭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 법원 같은 데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? 뭐 법원 재판의 여신이라든지 네, 공명정대한 그런 판결의 여신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좀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이런 저울하고 또 그러한 판결을 행세할 수 있는 권한인 칼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재판관 정도 되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. 내가 이렇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린 것을 따라야 된다. 그렇죠. 그런 실행 능력까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. 이 왕관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높은 신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저스티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정의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. 정의의 용사, 네,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. 뭐 요럴 때 쓰는 정의가 아니에요. 우리가 정의의 용사다, 정의의 사도다 하는 거는 악을 응징하고 선은 좀 네, 착한 사람은 보답을 받고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. 당연히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지. 이런 게 정의인 거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정의는요, 그런 정의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법의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 착한 사람이 꼭 복을 받았나요? 그렇진 않죠.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나쁜 사람들은 다 벌을 받느냐 이거예요.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정의 카드는 인간이 정해놓은 잣대, 즉 인간이 세워놓은 규범, 법률 안에서 나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냉철한 카드예요.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있어요. 이 엄마는 몸이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있고, 네. 그 가족의 지원도 못 받고 있어요. 근데 젖먹이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울어요. 그리고 이 엄마는 돈이 없어요. 그래서 분유를 어쩔 수 없이 훔쳤어요. 그러면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. 전래동화 같은 데서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. 하지만 현실에서는요. 이 아주머니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도를 한 것, 분유를 훔친 것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. 어쨌든 그건 절도예요. 분유를 하나 훔쳤든 두 개를 훔쳤든 그건 절도죄입니다.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이상 그 애기 엄마는 법에 처벌을 받아야 돼요. 이게 정의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것이 있지만 그건 법의 테두리, 인간이 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공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분석적이고 냉철하다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. 네. 법대로 해? 이러잖아요. 그죠? 네. 법에 따라서 잣대를 딱 저울에 올려놓고 법에 의해 나는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요, 재판관의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법정이나 재판, 갈등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서 처리하겠다. 그래서 냉철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인간미가 없는 카드.
라고도 합니다. 그럼 이번에는 숫자 11번의 수비학을 볼게요. 요 하나씩 더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요. 여러분 2번 카드 기억나셨어요? 2번 카드는 여사제였었어요. 2번의 의미는 대립, 너와 나로 인해서 또 대립이 생겼고, 대립이 생겨났으면 갈등이 일어나겠죠.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을 세운다. 그리고 법이 생긴다. 이게 2번 숫자의 의미예요. 그러면 2번 여사제 카드와 11번 정의 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둘 다 수비학으로는 2번입니다. 그리고 법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. 어떤 법이냐? 자, 여기 여사제가 가운데 들고 있는 이 토라라는 게 신성한 신의 경전이라고 했습니다. 이 여사제는요, 이 신의 경전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요.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 흑과 백으로 되어 있는 게 각각 선과 악을 뜻한다. 신이 정해놓은 그 선과 악의 그 기준, 신이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여사제는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. 신의 뜻을 전달을 하는 역할입니다. 그래서 이 여사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토라의 이 경전은 신의 법이에요. 하지만 여기 11번 정의 카드에는요, 두 개의 기둥이 또 교황 카드처럼 회색으로 섞였습니다. 이 회색 기둥이라는 거는 선과 악이 모호해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인간 세상이 역사가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게 착한 거고 어느 게 악한 건지 점점 퇴색해지는 거죠. 섞여버렸어요. 그리고 같은 법이지만 이거는 신의 법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 이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다. 이거는 인간의 법이에요. 인간이 세운 법에서 나는 결정을 내린다. 이 여사제는 신의 법을 전달을 해주는 뿐이에요.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이지만요, 표현을 잘 하질 않죠. 하지만 이 저스티스, 이 판사는요, 판결을 내리고 칼로서 집행까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결정을 내린다예요. 그래서 같은 수비학 2번이지만 그냥 2번하고 또 더해서 생겨난 2번은요, 본래의 의미보다 뭔가 의미가 좀 더 더해지거나 바뀌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럼 다시 11번 정의 카드의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. 애정은, 만약에 이 정의 카드를 봤는데 애정이 나왔다.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을 하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연애이지만 저울을 들고 있어요. 이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는 좀 조건을 따진다 라는 뜻도 돼요.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지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이 직업도 좋고 조건도 괜찮고 집도 있고 차도 뭐 괜찮고 이런 조건을 따진다는 사랑이에요. 또 혹시 애인하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이 나오면 곧 헤어질 수도 있다. 또 부부관계에서는 이게 법정에 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부부가 법정에 갈 일은 이혼 문제가 좀 많겠죠. 그래서 이혼 문제,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금전운은요, 이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분쟁이나 협상이 필요하다. 이렇게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겠죠. 그럼 직업은 당연히 눈치를 채셨겠지만 법과 관련된 직업이 맞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깐깐하게 따져보는 세무사나 경매인도 맞고요. 분석가나 평론가도 이 직업에 잘 맞는 직업이에요. 문서와 계약 매매운은요, 이 카드가 나오면 법과 정의로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. 그래서 문서 계약 매매나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도 뒷거래나 불법적인 일 하지 마라. 그리고 또는 금방 결정이 됩니다. 여기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. 얘는 이렇게 내가 저울로 잰 일을, 내가 판결한 일을 실행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얘는 금방 판결이 납니다. 결정이 금방 나지만 요런 거,
이런 뒷거래나 불법적인 일이나 시끄러운 일,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.